2021년 상반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입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상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고 정보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네이버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 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일선 학교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가 날스 학교 정보공시에 입력되고 해당 정보가 학교 알림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2008년도 이래 정보 공시 제도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는 학생 현황, 교원 현황, 교육 활동, 교육 여건 등의 다양한 분야별 항목을 공시하고 있으며 총 51개 공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시 주기는 매년 수시 공시 및 4월, 5월, 9월에 연 3회 정시 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 1차 4월 공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시 대상 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자료 입력을 우선적으로 입력하는 시범 시도 자료 입력이 3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정시 1차 4월 입력 시범 시도의 경우 부산과 전남이며 해당 교육청 관할학교의 경우 전체 시도학교의 자료 입력 마감일인 4월 9일까지 계속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도 자료 입력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이후 총괄관리기관에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합니다. 전체 학교 수정 및 교육청 자료 검증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4월 30일에 정시 1차 4월 입력 자료에 대한 학교 알림 및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별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청 및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 차수별 대상 학교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입력 기간에는 자료 현황 관리를 통해 학교별 마감 및 제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입력한 값에 대한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하고 제출 자료 확인을 통해 관할 학교의 자료가 모두 제 기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학교의 업무 흐름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입력 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 기간에는 항목별 자료를 입력 후 자료 마감에서 제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학교의 경우 자료를 수정하게 되고 모든 자료가 확인되면 매 정시차수 말일 학교 알림이를 통해 학교에서 입력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되게 됩니다.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는 학교 정보를 관리하고 정시 2차 5월 공통사항 관리를 통해 타 항목 입력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수시 차수 관리를 통해서는 수시 기준 일자를 등록하여 수시 항목이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교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항목별 담당자 관리나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및 마감 등 정보공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괄 업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는 항목에 따라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하는 담당자입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입력장표 수치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탑재하여 자료를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역할을 하며 제출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및 마감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확인자는 제출자료 검증과 올해부터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 업무도 다른 담당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확인자 또한 마감 작업을 수행하며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선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 안내를 소개해드릴 때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의 경우 메뉴별 해당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료 검증과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하는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자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정보공시 항목은 수시공시처럼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고 넘어가는 항목이 있지만 자료 등록 이전에 자료 검증, 자료 취합 행위를 거쳐 자료 등록을 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자료 검증은 나이스 성적과 팝스 등 원자료가 마감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취합은 나이스 성적이나 학교 환경관리, 팝스 등에 입력된 자료와 K-에듀파인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항목별로 검증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항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항목이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자율공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연 1회 이상 의무, 재공시 항목은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과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시공시는 별도 입력기간은 없으나 항목별 개정 완료, 결제 완료, 요강 완료 후 5일 이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5일이 지나도 인지한 시점에 공시 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세부 설명 이전에 우선 지침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기관은 공시를 해야 하는 학교로 전체로 표시된 경우에는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기타 학교, 분교, 방송통신중고의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공시 시기는 공시를 해야 하는 시기로 수시공시는 결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공시하는 자료에 대한 기준일로서 수시공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며 자료 등록은 아래의 공시 내용과 유의사항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경우 아래의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분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따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신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년 대비 개정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학기가 시작하거나 정시 1차 4월에 공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공시 시스템 입력하면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학업 성적관리 규정이 제외되어 총 6개의 규정을 탑재해 주시고 입력 근거 자료를 함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직책을 선택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선택 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시스템에서 오류로 걸리게 되어 마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임기에 대한 입력 지침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1차 4월 공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정시 차수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항목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지정 운영 현황 내용 입력과 주요 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정책 사업 운영 계획서와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 운영 계획서의 경우 주요 정책 사업 미운영 시 계획서 탑재란이 비활성화되고 전년 대비 변경된 사항으로는 주요 정책 사업 지정 운영 현황이 교과교 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만 공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실제 입력 화면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교 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 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주요 정책사업 지정 운영 현황 여부에 따라 OX로 선택해 주시고 2021년도의 계획서는 2. 주요 정책사업과 3. 기타 교육 운영 특색 사업에 각각 추가하여 파일을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중학교이며 연 2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2021년도부터 연계학기의 경우 자유학기가 아니므로 제외 처리하고 자유학기, 자유학년 운영계획서 내 자유학기, 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 운영표, 자유학기 활동운영계획 영역별은 필수 포함하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계학기는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였으나 2학기에 일부 자유학기 자녀 시설을 운영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자유학기제 입력 화면으로 전년 대비 데이터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 시 팝업 문구로 안내하는 기능이 있으며 전년 대비 데이터가 차이가 많을 경우 팝업 창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변경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중고등학교이며 연 2회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파일 탑재 항목으로 학년별, 학기별, 교과별 평가 계획을 탑재하고 2021년부터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에서 4-가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탑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중고 특수학교이며 나이스 일부 취합 항목입니다. 2021년부터 입력 편의성을 위해 나이스 취합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이스 학교 환경관리, 교내 위생 점검관리, 공기질 관리, 환기, 조도, 공기질의 경우 정보공시 화면에서 하반기 점검 결과로 취합되어 상반기 점검 결과는 직접 입력,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기질 측정 의무가 면제되어 의무사항은 아니며 측정 결과가 있는 학교는 입력 가능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 점검 의무가 면제되어 상반기 공기질 점검 결과가 없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미실시로 미실시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질의 미세먼지 PM10의 경우 교실, 체육관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제출자료 검증 기준도 추가하여 변경되었고 포름알데히드의 적합 기준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내용이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환경위생관리 현황 입력 화면으로 구분별 미실시 시 미실시 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학교 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하반기 공기질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질 적합 여부에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파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파일 등록이 활성화가 됩니다. 입력 내용이 많이 변경된 항목으로 입력 지침을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다 시설 안전 점검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학년도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기존 8개 고정 입력 목록에서 6개 입력 목록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련 법령 소정, 보완을 통해
입력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 시스템 입력화면 변경 사항으로는 필수 점검 대장 6개로 변경하였으며 대장명도 학교 시설 안전 점검표, 물탱크, 저수조 위생 점검표, 소방 안전 점검표, 전기 안전 점검표, 가스 점검표, 승강기 안전 점검표로 변경되었고 추가 입력 시 학교에서 필수 점검 대장 외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1년 4월입니다. 전년 대비 입력 지침 변경 사항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에 필수 포함될 내용 중 학교 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세부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의 파일을 추가하여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학년도 1학기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 2020년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변경 사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실시한 대면, 비대면 누적 교육 시간을 인정하게 변경되었으며 교원 대상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청 주관의 교원 개별 단위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실적이 인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횟수의 경우 학교 교원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로 입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만 입력하고 참여 인원 및 참여 비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의 경우 참여 인원 및 참여 비율은 비활성화되며 제출 자료 검증 기준도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심의 결과 학교의 장애 학교폭력 사건 자체 해결 결과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2021년부터 항목 명의 변경과 공시 내용 및 입력 지침도 일부 추가된 항목입니다. 공시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현황, 가해 학생 선도 교육 조치 현황,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 현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항목의 심의 요청 사유 선택 시 학부모 미동의, 자체 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 해결제 요건 미충족 중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중고 특수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학년도입니다. 장학금 수혜 현황 중 학비 지원의 경우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학비 지원 현황을 0으로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전년도 전체 학생 수를 추가하여 입력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5-아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2020년도 교원 능력개발 평가 실시 이외로 2021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해당 항목은 전체 학교 일괄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자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 중, 고등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0학년도입니다. 해당 항목은 학교장이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 교육감 및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020학년도 학생 건강체력평가 실시를 생략한 학교는 2021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제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의 주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은 공통사항 관리를 제외하고 총 26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정시 1차 4월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는 나이스와 교육통계, K-에듀파인 등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항목으로 입력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관리 항목입니다. 공통사항 관리에 작성된 자료는 다른 5월 공시 여러 가지 항목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보공시 총괄 업무 담당자는 공통사항 관리 항목 선행 입력이 필수입니다. 교육통계 담당자가 교육통계에서 자료를 마감한 후에 정보공시 담당자가 공통사항 관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며 교육통계가 비연계되는 각종 학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을 총괄 업무 담당자가 입력하지 않을 시 정시 2차 5월 공시의 다른 항목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계 학교급과 비연계 학교급의 공시 시스템 화면입니다. 연계 학교급의 경우 자료가 연계되어 화면상 직접 입력할 수 있지 않고 조회만 가능하며 비연계 학교급의 경우 입력 항목별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되는 학교인데 연계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마감하여 다시 재연계를 해야 합니다. 입력 근거 자료도 입력이 아닌 조회로 보여지게 됩니다. 3-가-3 학년별, 학급별, 학생수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 학급수의 경우 인가기준에서 편성된 학급수로 변경되었으며 학생수의 경우 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과정의 학급 및 학생이 입력 제외되었습니다. 전공과의 정의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연계 학교급의 경우 자료가 연계되어 화면상 직접 입력할 수 있지 않고 조회만 가능하며 교육통계 비연계 학교급의 경우 입력 항목별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나-1 교사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전체이며 분교장도 별도 입력을 해야 하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경우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경우 공시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이며 각종 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지침 구체화된 부분은 교수학습 공간 중 일반 교실의 정의 부분이 학급 교실, 특수학급 교실로 교원 지원 공간의 교사, 교과연구실의 정의 중 수석교사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학생 식당도 교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건물관리 주체가 학교인 경우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입력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중고등학교이며 자료 기준일은 2021학년도입니다.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현황 지침에서 교감,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변경되고 교사 1명이 2개 교과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주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국공립 및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K-에듀파인 취합 항목이며 공시 시기는 5월에 당해 연도 예산, 9월에는 전년도 결산 자료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두 개 항목의 공통된 입력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의 계산식이 변경되고 두 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7-다 학교 발전기금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K-에듀파인 취합 항목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5월이고 자료 기준일은 2020학년도입니다. 2021년부터 원자료 경로명이 변경되었으며 접수 현황, 결산 총괄의 자료가 K-에듀파인의 학교 회계, 발전기금, 결산관리, 결산 총괄 목적별에서 공시자료 전송을 클릭하여야 학교 정보 공시로 연계되고 나이스 학교 정보 공시, 공시자료 관리, 자료 취합에서 원자료를 취합해야 학교 정보 공시로 연계된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나이스 취합 항목이며 공시기관은 초, 중, 고 특수학교이고 분교장 별도 입력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 급식비 지원 실적의 2020학년도 급식 지원 대상 학생 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무상급식 학생 수를 포함하여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급식비 지원 총액의 계산식도 교육청 지원금, 자치단체 지원금, 학교 자체 지원금, 성금 기타를 합산하는 계산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입력 편의를 위해 전년도 전체 학생 수를 자동으로 보여지게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나 입학생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이며 공시 내용은 2021년 3월 최초 입학일의 입학생 현황 자료입니다. 입력 지침 변경 사항으로는 중고등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포함 정원 내외 구분을 삭제하고 정원의 입학자, 재취학 편입학자 항목을 기타로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일부 연계 항목으로 기존 교육통계에서만 연계되던 항목에서 종합고등학교의 직업계열 학과의 경우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의 자료를 연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으로 중학교의 진학자 기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내용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및 학력 인정학교, 국외 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에서 제외하고 무직자 및 미상에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고등학교의 내용으로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데이터는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 확인 후 공시하고 추후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직업계 취업통계 자료가 합산된 데이터 확인 후 추가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되도록 하여 지침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중학교급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와 비연계학교의 입력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고등학교급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와 교육통계 취업통계 연계학교 종합고등학교의 입력 화면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전체 연계 항목으로 연계된 자료를 확인 후 넘어가시면 되며 종합고등학교의 경우 5월 공시 항목에서는 취업자가 제외된 데이터만 확인 후 공시하시고 취업자의 경우 취업통계 발표 이후 취업자에 대한 부분만 추후 확인 후 재공시해 주셔야 하기에 해당 내용을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취업통계 연계 항목으로 공시기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공시 시기는 5월로 되어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 시점 이후 공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교육통계 연계 항목에서 취업통계 연계로 변경되었으며 졸업자의 정의도 진학자, 취업자, 기타로 변경되었습니다. 진학자의 경우도 국외 진학자는 제외되고 기타의 경우 입대자, 무직자 및 미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취업률 산식 또한 취업통계조사와 일원화를 위하여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나 동아리 활동 현황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중고등학교이며 공시 시기는 매년 5월입니다. 전년 대비 입력 지침 변경 사항으로 동아리 활동 예산에 제외되는 경우에 예시 변경을 통한 입력 혼선 방지를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다 학교 도서관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공시기간은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입니다. 전년 대비 입력 지침 추가 부분은 도서관 수의 정의에 전자도서관 제외 및 도서관 예산액의 자료 구입비의 학교 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에서 도서를 구입한 경우 자료 구입비를 제외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라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은 나이스 취합 항목이며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이 있는 항목입니다. 공시기간은 초, 중, 고 특수학교이며 전년 대비 입력 화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에 초등돌봄 참여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은 나이스 자료 등록 화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추가하여 첨부하여 주시면 되며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과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 항목을 화면과 같이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공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 카페에서는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학교 정보공시 도우미 검색 후 본 카페에 접속하시면 연도별 지침서, 동영상 입력 매뉴얼, 연수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문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정보공시 카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학교 정보공시 업무를 하시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학교 정보공시 콜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설명드린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공시 지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